자, 이어서 31번부터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건설기계 조정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정한 자에 대한 벌칙은 건설기계 조정 면허라고 했습니다. 건설기계를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딴 자격증 말고요. 자격증을 받고 나서 건설기계 조정 면허를 별도로 또 발급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 건설기계 조정 면허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벌칙을 물어보는 건데요. 1.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아니고요. 2.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300만 원, 1천만 원. 예전에는 300만 원이었는데요. 지금 1천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으로 제가 수정을 해놨습니다. 3. 200만 원 이하의 벌금. 4.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답은 2번입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은 제가 밑에 주석을 달아놨는데요. 1년 이하 매매용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 요거는 이제 그 보기별로 조금은 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눈에 익혀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폐기, 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1년 이하. 그 다음에 3번 폐기 요청을 받은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등록표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건설기계 조정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정한 자. 사실 무면허죠. 이렇게 되면 무면허인 경우에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5.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6번 소형 건설기계 조정에 관한 교육 과정 이수에 관한 증빙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그다음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 8.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버려둔 자. 요것도 1년 이하입니다. 쭉 보시면 이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도 있고요. 요거보다 조금 센 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그거는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1년 이하 이거를 중점적으로 외워 놓으시고요. 요거를 중점적으로 외워 놓으시고 요거보다 조금 센 거 쉽게 말하면 여기 보면 좀 팁을 드리면 거짓으로 발급한 자, 뭐 개인이 잘못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면허를 받지 않고 이제 건설기계를 조종한 사람, 뭐 부정한 법으로 받은 사람, 거짓으로 한 사람, 뭐 건설기계를 계속 조종한 사람, 버려둔 사람, 거의 뭐 개인한테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때는 2년짜리가 없고 다 1년입니다. 근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런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2년 이하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건설 요 3번을 보시면 건설 요청을 받은 건설 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등록 번호표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 1년이잖아요. 근데 폐기된 걸 가지고 또 사업을 하게 되면 2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지나치다. 1년보다 지나친 거는 2년으로 넘어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은 외우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번 승차 인원 적재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을 넘어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누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단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죠. 도착지 이러면 틀린 거죠. 이미 다 운행을 하고 난 다음에 허가를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출발하기 전에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고 안전검사를 받은 다음에 허가가 나면 운행을 합니다.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대형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출발할 때 경찰서장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대형 건설기계라고 하면 제가 여기 밑에 주석을 달아놨는데요. 이 6가지에 해당이 되면 대형 건설기계로 들어갑니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설기계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매번 움직일 때마다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고 가야 됩니다. 이걸 보시면 이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대형 건설기계가 왜 중요하냐면
검사를 받을 때도 차고지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대형 건설기기는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검사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검사하시는 분들이 차고지로 와서 검사를 합니다. 그 기준에도 여기 들어가거든요. 보자면 길이가 16.7 미터를 초과, 전체 길이가 16.7 초과할 때, 그 다음에 너비가 2.5를 초과할 때, 2.5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형으로 들어가고, 이 6가지 중에 하나만 초과해도 건설기계 대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높이가 4.0을 초과할 때, 높이가 4.0을 초과할 때, 그 다음에 최소 회전 반경이 12m를 초과할 때, 12m, 그다음에 총 중량이 40톤, 바퀴가 4개라 그러면 한 축당 10톤을 초과하는 거, 요거 분명히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 6개 중에 하나만 초과되면 대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냥 쉽게 운영할 수가 없는 건설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숫자들 16.7, 2.5, 4.0, 12, 40, 10톤, 이거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자주. 대형 건설기기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하나 숫자 살짝 바꿔가지고 16.7을 16.2, 뭐 16.5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6번에 축하중이 10톤인데 12톤 뭐 이렇게 나온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응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33. 정차라 함은 주차 외 정지 상태로서 몇 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하는가? 답은 5분입니다. 5분. 정차의 개념이라는 게 이제 도로교통법에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 5분 이내에 자동차를 세우던 것이라면 정차의 규정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운전자는 반드시 차에 탑승하고 있어야 하고, 똑같이 5분 동안 차를 멈춰 놓았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자동차 외부에 있으면 정차가 아닌 주차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차와 주차의 그 구분 규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읽어 놓으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정차냐 주차냐, 그거는 운전자가 탑승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따지는데요. 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다음 34번. 다음 중 건설기계 특별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건설기계는, 특별 표지판을 부착해야 되는 건설기계는 대형 건설기계입니다. 아까 이전 문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형 건설기계에 대한 문제가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별 표지판을 부착해야 되는 것은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을 때, 이 기계는 대형 건설기계고 위험합니다라는 것을 부착판을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런 의미로 그 의미는 대형 건설 기계냐 아니냐를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를 보시면 보기 1번에 길이가 17m, 길이가 17m가 대형이죠. 16.7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착해야 되는 거고, 2번에 너비가 4m, 너비가 2.5m 이상이면 건설 기계가 대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특별 표지판을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총 중량이 15톤. 총 중량은 얼마입니까? 총 중량은 40톤이에요. 40톤이기 때문에 총 중량 15톤은 특별 표지판이 필요 없습니다. 특별 표지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요거는 해당이 안 되니까 답은 3번입니다. 답은 3번이고, 4번에 최소 회전 반경이 12m라고 했어요. 최소 회전 반경이 12m를 초과하면 특별 표지판을 붙여야 됩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번, 2번, 4번은 대형 건설 기계로 들어가고 특별 표지판을 부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5. 다음 중 최고 속도 15km 미만의 타이어식 건설 기계가 필히 갖추어야 할 조명장치는 이 부분은 이제 최고 속도가 15km라는 것은 굉장히 천천히 가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따라오는 차들이 감지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후미등, 방향 지시등, 번호등, 이런 것들은 일반 차량에도 다 있죠. 있는데 15km 미만 타이어식 건설기계에는 특별히 후부 반사기가 추가로 더 있어야 된다. 답은 3번입니다. 후부 반사기가 따로 있어야 되고요. 36번
포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차마의 통행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뭐 이거 다들 아시죠? 우측 통행. 차량은 다 우측 통행입니다. 우측 통행으로 요거 뭐 특별히 추가로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37. 유압 회로 내에서 서지압이란 이 문제는 이제 단어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서지압은 그 과도하게 상승한 압력의 최대값을 얘기한다. 요거는 그대로 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지압이란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상 압력의 최대값, 최소값이 아닌 최대값. 예, 여기 가끔 최소값이라고 이제 페인트가 있는데 최소값은 아니고요. 최대값을 서지압이라고 합니다. 이건 단어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38번 필터의 여가 입도수가 너무 높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필터의 여과 입도수가 너무 높다는 것은 촘촘하다는 얘기입니다. 필터가 촘촘하면 유압유가 통과할 때 통과하기 전에는 빨리 통과를 못하니까 압력이 높아지고 통과하고 난 뒤에는 모자라니까 압력이 낮아지겠죠. 모자라니까 압력이 낮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일정 압력 이하로 내려가면 기포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요. 1. 블로바이 현상 아니고요. 2. 맥동 현상, 3. 페이퍼룩 현상 아닙니다. 4번 캐비테이션 현상. 네, 앞에서도 풀어봤던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를 자주 물어봅니다. 자주 물어보는데 일단 블로바이 현상은 엔진의 구동 중 압축 폭발하는 과정에서 피스톤 링과 실린더 벽 사이 간극 과대로 미연소된 연료 혼합가스가 크랭크 케이스로 누출되는 현상, 이런 것을 블로바이 현상이라고 합니다. 폭발할 때 그 압력에 의해서 가스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피스톤 밑으로. 그런 현상을 블로바이 현상이다. 그러고요. 맥동 현상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플라이휠하고 맥동 현상 같이 말씀드렸고, 3번 베이퍼룩 현상. 베이퍼룩 현상은 긴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지나치게 사용하면 차림 부분의 마찰열 때문에 휠 실린더나 브레이크 파이프 파이프 속의 오일이 기화되고 브레이크 회로 내에 공기가 유입된 것처럼 기포가 형성된다. 이때 브레이크를 밟아도 스폰지를 밟듯이 푹푹 꺼지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를 베이퍼룩이라 한다. 이것도 베이퍼룩도 자주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외워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인 캐비테이션 현상. 캐비테이션은 유체 속도 변화에 의한 압력 변화로 인해 유체 내 공동이 생기는 현상을 말하며 공동 현상이라고도 한다. 네. 보기 4번에 캐비테이션 현상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공동 현상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같이 이 공동 현상이라는 같이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외우셔야 좋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빠른 속도로 액체가 운동할 때 액체의 압력이 증기압 이하로 낮아져서 액체 내 증기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캐비테이션 현상. 네,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외워놓으십시오. 39번 유압유의 압력이 상승하지 않을 때의 원인을 점검하는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유압유 압력이 안 올라간다. 뭐 밸브가 고장이 났든지 1번 펌프의 오일 토출 점검. 펌프의 오일이 새는지 바깥으로 새는지를 점검한다. 그 다음에 유압 회로의 점검. 유압 회로가 잘못됐는지도 점검한다. 맞는 얘기죠. 릴리프 밸브도 잘못됐는지 점검하는 거죠. 릴리프 밸브는 이제 최고 압력을 조절하는 밸브이니까. 4번 펌프 설치 고정 볼트 강도 점검. 이건 아니죠. 이건 딱 봐도 여기 정답인지는 아시겠지만 가끔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앞에서 헷갈리면 보기를 끝까지 풀어보시면 가끔 쉽게 풀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강도 점검은 아닙니다. 40. 유압 장치에서 두 개의 펌프를 사용하는 데 있어 펌프의 전체 송출량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 펌프의 전체 송출량 기억해 놓으시고요. 동력의 절감과 이온 상승을 방지하는 것은 펌프의 전체 송출량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에 무부하 밸브입니다. 답은 4번 무부하 밸브고요. 1번 압력 스위치는 특별한 그 스위치를 얘기하는 거고
보기 2번의 카운트 밸런스 밸브는 그 중력에 의한 낙하 방지하기 위해서 배압을 유지하는 압력 제어 밸브입니다. 카운트 밸런스 밸브.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이것도 외워 놓으시고요. 감압 밸브, 리듀싱 밸브라고 하죠. 사용 목적보다 유체 압력이 높을 때 감압시키는 겁니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작동을 하는 것이 감압 밸브입니다. 여기에서는 카운트 밸런스 밸브, 감압 밸브, 무브화 밸브 같이 다 익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압력의 단위가 아닌 것은 이것도 이제 단어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심심치 않게 단어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다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1. PA, 파스칼.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면적이 1뉴턴의 힘으로 누르는 힘을 압력이라고 한다. P라고 한다. 이때 1파스칼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압력 단위 맞고요. 바, 미리바라, 뭐 1미리바, 2미리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상 압력을 할 때, 기상 압력 나타낼 때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이것도 압력입니다. 3. GPM. GPM은 이제 압력 단위가 아닙니다. 용량의 단위입니다. 갤런 per minute에서 1분당 토출하는 유량. 1갤런, 뭐 1갤런이 이 드럼통이죠. 1드럼통.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양을 얘기하는 거니까 압력 단위는 아니겠습니다. 갤런은 야드 파운드 법과 미국 단위계에서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로 영국과 미국에서 주로 쓰이고 다른 영어권 국가에서도 일부 쓰인다. 이렇게 제가 주석을 달아놨는데요. 예, 이거 부피, 양을 나타내는 거지 압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익혀 놓으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킬로그램 F는 킬로그램 중이라고 보통 읽는데 1kg 물체가 정사각형을 누르고 있는 힘을 1kg per 뭐 cm 제곱이라고 한다. 이거는 이제 중력의 힘을 빌려서 이제 그 압력을 만든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킬로그램 F도 압력 단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GPM은 압력 단위가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42번. 유압 장치에서 방향 제어 밸브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방향 제어 밸브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방향을 제어하는 거죠. 방향 제어 밸브는 보기 1번 유체 흐름 방향을 변환한다. 맞는 얘기죠. 2. 유체 흐름 방향을 한쪽으로만 허용한다. 이것도 방향 제어입니다. 3. 액추에이터의 속도를 제어한다. 요거는 틀립니다. 4. 유압 실린더와 유압 모터의 작동 방향을 바꾸는데 4번도 방향을 바꾸는 거죠. 액추에이터의 속도를 제어하는 것은 유량 제어 밸브입니다. 방향 제어 밸브가 아니고 앞에서도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요. 유량 제어 밸브가 속도를 제어합니다. 방향 제어 밸브는 아닙니다. 오른쪽에 잠깐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제어 밸브의 종류에는 압력 제어 밸브, 유압을 조절하는 뭐 리듀싱 밸브, 그다음에 릴리프 밸브 이런 건 압력 제어하는 밸브죠. 예, 압력 제어 밸브가 있고요. 유량 제어 밸브, 유량을 변화시켜서 이 속도를 제어한다. 예, 유량 제어 밸브. 그다음에 방향 제어 밸브, 뭐 유압 체크 밸브 이런 것들이 방향 제어 밸브입니다. 유압류의 흐름을 방향을 바꾸거나 정지시켜서 이리 방향을 제어한다. 그럼 방향 제어 밸브는 방향을 제어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3번. 유압 실린더의 구성품이 아닌 것은 이것도 단어를 물어보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의 이제 구조를 물어보는 것도 조금 속해 있고요. 자, 보시면 제가 그 그림을 달아놨습니다. 피스톤 로드는 피스톤 로드 보이시죠? 피스톤 로드 있고요. 그 다음에 피스톤 당연히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실린더가 있어야죠. 예, 실린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4번 커넥팅 로드는 피스톤과 엔진에서 커넥팅과 크랭크 샤프트를 연결하는 봉입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약간 그려놨는데 예, 커넥팅 로드 요거는 유압 실린더의 부품이 아닙니다. 자, 44번 건설 기계에서 사용하는 작동류의 정상 작동 온도 범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작동류도 보통 100도 이상 넘어가면 안 되고요. 보통 여기 보면 정답은 40에서 60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책에는 40에서 뭐 80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책도 있으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뭐 80도 이내 100도 미만에서 이제 보통 작동을 하고 80도 넘어가면 이제 뜨거워지기 때문에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 같은데 40도 미만 너무 차갑고 40도 이상에서 60도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45번 유압장치에서
작동 유압 에너지에 의해 연속적으로 회전 운동을 함으로써 네, 회전 운동 기억해 놓으시고요. 함으로써 기계적인 일을 하는 것은 회전 운동하는 것이 펌프죠, 펌프. 모터. 1번 유압 모터, 유압 실린더, 3번 유압 제어 밸브, 4번 유압 탱크 이렇게 보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회전 운동하는 것은 유압 모터밖에 없습니다. 실린더는 네, 직선 운동을 하는 거고요. 네, 직선 운동을 이제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든지 뭐 그런 건데 일단 1번의 유압 모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6번 그림과 같은 실린더의 명칭은 네, 시험 문제는 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요 그림이 나와 있는데 기호 표시죠. 요게 이제 구멍이 하나, 둘, 이게 구멍이 두 개 있죠. 두 개 있을 경우에 복동, 네, 요게 연결되어 있는 크랭크 샤프트가 하나 있을 때는 단동, 두 개 있을 때 양쪽으로 했을 때는 복동, 다단 실린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동입니다. 그 다음에 샤프트가 하나 있으니까는 복동 실린더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여기 두 개 있으면 이제 다단 실린더가 되는데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멍 두 개 있고요. 이쪽으로 작동류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복동 실린더 되겠습니다. 47번 자연적 재해가 아닌 것은 뭐 이건 쉬운 문제인데 지진, 1. 지진, 2. 태풍, 3번 홍수, 4번 방화. 방화는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죠.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48번 금속 표면에 거칠거나 각진 부분에 다칠 우려가 있어 매끄럽게 다듬질하고자 한다. 적합한 수공구는 수공구를 묻는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안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굴삭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안전에 이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이제 집어넣은 거고요. 1. 끌, 2. 줄, 3. 대패, 4. 셋톱. 그런데 다듬는 거는 이제 줄이죠, 줄. 답은 2번 되겠습니다. 49번 안전보건 표시의 종류별 용도, 사용 장소, 형태 및 색채에서 바탕은 흰색, 기본 모형은 빨간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정색으로 표시된 것은 그거는 지금 밑에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보기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주석을 달아놓은 거고 시험 문제는 1. 보조 표시, 2. 지시 표시, 3번 주의 표시, 4. 금지 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색깔까지 같이 표시를 한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자, 빨간색, 검은색 그림, 금지 표시입니다. 빨간색이 일단 금지죠. 금지. 자, 1번에 보조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 표시라는 말은 안전보건 표시에서는 사용하지 않고요. 이제 안내 표지라고 있습니다. 안내 표지. 뭐 적십자 표시, 뭐 응급구호, 비상구 뭐 이런 식으로 녹색, 흰색 바탕에 녹색 그림 또는 녹색 바탕에 흰색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게 안내 표시가 있습니다. 안내 표시. 안내 표시. 그림하고 이 세부 내역들은 다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표시냐, 이게 무슨 표시냐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다음에 지시 표시. 지시 표시는 뭐 보안경 착용, 안전모 착용, 뭐 안전화, 안전복 착용 뭐 이런 식으로 지시하는 내용들이죠. 파란색, 흰색 그림. 파란색 바탕에 흰색 그림입니다. 파란색 바탕에 흰색 그림. 색깔도 외우셔야 되고 어떤 용도인지도 외우셔야 됩니다. 이 시험 문제에 꼭 나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중에 하나는 꼭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의 표시라고 3번에 주의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의 표시란 말은 안 쓰고 경고 표시라고 합니다. 경고 검은색 그림에 그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경고 표시가 있고요. 지금 이제 정답인 금지 표시는 빨간색 기호에 까만색 그림. 빨간색 기호에 까만색 그림, 흰색 바탕. 이게 금지 표시입니다. 요것도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금지 표시, 색깔 외우셔야 되고요. 어떤 명칭도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전보건 표시 종류 1번 안내 표시, 지시 표시, 경고 표시, 금지 표시 네 가지. 이 네 가지 중에 다른 거를 끼워놓고 뭐 보조 표시를 끼워놓고 안전보건 표지가 아닌 것은 이렇게 찾아라고 한
예도 있습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이 타이틀, 세부적인 내용, 그림 다 외우셔야 됩니다. 색깔까지. 꼭 시험 문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50번. 다음 중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운반할 때 안전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명령과 지시는 한 사람이 한다. 예, 맞죠? 2. 최소한 한 손으로는 물건을 받친다. 예, 물건을 한 손으로 받친다. 안전하게. 맞죠? 3. 한쪽에 있는 사람이 부하를 적게 담당한다. 그러면 안 되죠.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그 무게를 적정하게 담당을 해야 됩니다. 3번이 틀린 얘기고요. 4. 긴 화물은 같은 쪽이 어깨에 올려서 운반한다. 어깨에다 올릴 때 같은 쪽의 어깨에 올린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안전에 관한 문제도 꼭 나오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풀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문제는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틀리지 마시고 꼭 풀으시기 바랍니다. 51번. 안전보호구 선택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안전보호구 선택할 때 틀린 사항을 찾는 겁니다. 보호구 검정에 합격하고 보호 성능이 보장될 것. 네, 맞는 얘기죠. 반드시 강철로 제작되어 안전 보장형일 것. 반드시 강철은 아니죠. 예? 요즘 뭐 좋은 소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강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얘기고요. 보기 3번 작업 행동에 방해되지 않을 것. 4번 착용이 용이하고 크기 등 사용자에 편리할 것. 네, 맞는 얘기죠. 52번 절연용 보호구 종류가 아닌 것은 절연용 보호구 작업하러 들어갈 때 이제 전기가 전기 공사가 있는 곳에 절연되는 장비를 말하는 겁니다. 절연모 있습니다. 네, 절연모 있고요. 절연 시트는 없고요. 예, 이건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절연화 신발도 절연되는 신발. 그다음에 절연 장갑. 네, 여기 절연 장갑도 있습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장갑. 그래서 52번의 답은 2번입니다. 절연모, 절연화, 절연 장갑. 이런 문제도 심심찮게 나오니까 익혀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53번. 다음은 화재 예방과 대책 중 적정하지 않은 것은 1. 가연물을 쌓아 놓는다. 네, 틀린 얘기죠. 가연물을 쌓아 놓으면 안 되죠. 2. 공한지 확보. 3. 방화벽 등 정비. 4. 건물 설비에 불연성 소재를 쓴다. 53번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54번. 산업재해 분류에서 사람이 평면상으로 넘어졌을 때 미끄러짐 포함 말하는 것은 평면상입니다. 낙하는 위에서 떨어지는 거. 충돌은 두 가지 물질, 두 가지 차량 등이 부딪혔을 때 충돌. 전도, 이 전도가 이제 평면상에서 넘어졌을 때 전도라고 하죠. 추락은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55번. 해머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해머 작업. 1. 해머 작업 시에는 장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네, 맞습니다. 해머 장갑을 사용하면 미끄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2. 난타하기 전에 주의를 확인한다. 맞는 얘기죠. 3. 해머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름을 바른다. 기름을 바르면 미끄럽기 때문에 안 되죠. 네, 그래서 이 3번이 틀린 얘기고요. 4. 1, 2회 정도는 가볍게 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한다. 네, 4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6.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맞죠? 2. 작업대 사이 또는 기계 사이 통로는 안전을 위한 일정한 너비가 필요하다. 네, 맞는 얘기고요. 3. 공장 바닥은 폐유를 뿌려 먼지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네, 실질적으로 이 현장에서 많이 이렇게 하는데 폐유를 뿌렸을 때 화재가 나면 불에 잘 타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4. 전원 콘센트 및 스위치 등에 물을 뿌리지 않는다. 네, 맞고요. 그래서 56번의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 3번은 보기가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57번.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 예정 지역의 위치에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 네, 요거는 굴착공사자는 흰색 페인트로 칠을 해놔야 됩니다. 흰색 페인트.
황색, 적색, 청색 있는데 이거 다 아니고요. 흰색으로 칠을 해놔야 되고, 요 밑에 제 주석 달아놓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자와 굴착 공사자가 공동으로 표시하는 경우 1. 굴착공사 예정 지역의 위치를 흰색 페인트로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규정이기 때문에 이건 외우셔야 되고 2. 도시가스 사업자는 굴착 예정 지역의 매설 배관 위치를 굴착 공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굴착 공사자는 배설 배관 위치를 배선 배관 직상부 지면에 황색 페인트로 표시할 것. 그 다음에 3번 페인트로 매설 배관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표시 말뚝, 표시 깃발, 표시판 등을 사용해 표시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굴착 공사자는 흰색 페인트로 한다. 그거를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58번 도로에서 굴착 작업 중 케이블 표지 시트가 발견되었을 때 조치한 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1. 해당 설비 관리자에게 연락한 후 그 지시를 따른다. 네, 요거는 1번입니다. 도로에서 굴착 작업을 할 때 케이블 표시급 시트가 발생됐다는 것은 밑에 이제 케이블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작업을 중지하고 연락을 해야 돼요, 무조건. 계속 작업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얘기들은 다 필요 없는 얘기고요. 발견되었을 때는 무조건 연락해야 된다. 그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59. 도로 굴착자는 대매용 공사 완료 후 도시가스 배관 손상 방지를 위하여 최소한 몇 개월 이상 치마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가? 요것도 이제 규정이기 때문에 3개월. 요거 이제 외워 두시고요. 제가 밑에 그 주석 달아놓은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석 달아놓은 것 중에 3번 직접 매설 시기에 의한 시공 시 차량 등 중량물에 의해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 도로 밑에 뭐 차량이 지나다닌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1.2m 이상, 그렇지 않은 장소에는 0.6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한다. 지중 전선로를 1.2나 0.6, 요거를 기억을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중 전선로의 매설 개소에 표시주 등을 설치하여 매설 깊이, 전선로 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매설 케이블 상부 0.3m 부분에 케이블 표시지를 매설한다. 이것도 0.3m. 이런 것도 숫자가 가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0번. 그림과 같이 C가지에 있는 배설로의 A에는 보통 몇 볼트의 전압이 인가되고 있는가? A. 지금 이게 전선이 3개죠. 3개. 전압의 구분해 보면 저압, 고압, 특고압이라고 있는데 뭐 요것은 제가 이제 참고로 그 표시를 해놨습니다. 저압은 직류 750V 이하, 교류는 600V 이하인 것을 저압이라고 하고, 고압은 직류는 750V를, 교류는 6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인 것을 고압이라고 하고, 특고압은 7000V를 초과하는 것을 특고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그 현수 애자수에 따른 예상 전압은 애자가 3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22,900V, 애자가 10개인 경우에는 154,000V, 애자가 한 줄에 20개씩 부착된 경우에 예측 가능한 것은 345,000V인데 지금 여기는 애자가 3개이기 때문에 전선이 3개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애자가 3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2,900V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 그림은 요거 A 볼트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이거 표시를 여기 차도가 있고 전선이 차도 밑으로 지금 매설이 돼 있죠. 이렇게 매설이 돼 있고 여기 지표면이고 차도면이고 그럼 이 깊이를 물어보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아까 전문제에서 지금 말씀드린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 밑에는 1.2m라고 했죠. 1.2m. 예, 1.2m를 이상 밑에다가 매설을 해야 된다. 1.2m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2m, 그 다음에 요거는 22,900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